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광주에 많은 때문에 제가 국방에 8년을 있으면서 유승민의 경기도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할 것입니다. 세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오직 도민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네,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22일 경선 결과 발표 전에 후보들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 후보고 내일은 김은혜 의원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23년 정치 인생. 이제 마지막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호소를 하셨는데.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진짜? 예, 정말 마지막 일할 기회를 달라고 제 진심을 담아서 오늘 호소를 드렸습니다. 좀 서운한 것은 예. 그동안에 뭐 김문수 또 뭐 남경필 뭐 이런 분들 쭉 보면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고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갖다가 딱 보여주면서 더 나은 또 더 큰 일을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뭐 그러실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미 대선에 2번 도전해서 실패를 했고 저는 뭐 그 실패가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실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뭐 정말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경기도가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선거라서 출마를 했고 또 이기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 정말 이번 이 도지사로 저를 써주시면 제가 4년간 도정으로만 거기에만 전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보 경선 마지막 TV 토론 이제 끝내셨죠. 내일부터는 당원 투표,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여론조사 시작입니다. 오늘 토론에 뭐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자평을 하신다면. 그 광역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그 당의 경선 후보 토론회를 3번이나 이렇게 TV 방송에서 한 경우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만큼 치열했고 토론은 아주 뭐 뜨겁게 3번 모두 오늘 끝난 것까지 정책 토론. 저는 뭐 제가 23년간 정말 생각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경기도에 어떻게 이걸 접목을 시킬 거냐, 제가 경기도의 미래 또 경기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에 주로 뭐 초점을 두고 토론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면 상당히 흥미진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 동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상대인 김은혜 후보를 이렇게 보니까 야, 저런 건 상당히 강점이 있더라. 뭐 이렇게 느끼신 게 있습니까? 되게 이렇게 발랄하더라고요. 그걸 밝은 거는 강점이죠. 밝은 것, 뭐 그런 에너지가 있죠. 근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낫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김 후보님은 이제 정치를 2년 하실 거예요. 2년 전에 총선에서 제가 뭐 분당 탄천에서 김은혜 후보 손을 잡고 열심히 선거 운동 지원도 했던 사이고 저는 23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치열한 판에서 제 신념과 양심 그리고 어떤 정치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제가 특히 나라의 두 기둥이 경제하고 안보인데 저는 평생 경제를 했고 또 안보도 국회 국방에 8년을 있으면서 경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자체고 경제와 안보의 이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지사 하면 경제와 안보에 정말 이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제 당선인과의 통화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더라. 뭐 선배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윤심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들 언론이 괜히 부풀리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을 얼마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굉장히 바쁜 시기고 인사를 하고 이런데 당의 이 경선에 공천에 그렇게 개입할 뭐 그런 상식적으로 그런 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당선인 입장이라면 경기도에서 이번 선거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뭘까?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겨야 이게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니까 예. 여기서 이겨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심은 민심에서 앞서서 진짜 본선 경쟁이 있는 그런 후보한테 윤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늘 저는 저는 윤심은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 민심이 지금 저 유승민한테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윤심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면 양자 대결만 하면은 아무튼 우세하십니다. 예. 그게 이제 저쪽에서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하고도 예, 김동연 그렇고 후보 계시죠. 김은혜 당 후보하고도 이제 그렇고 양자 대결만 하면 앞서가시고 당심에서는 약간 밀리는 분위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예. 일단 양자 대결에서 내가 항상 조사를 하면 앞서는 이유는 이거다라고 설명하신다면 어떤 겁니까? 가장 최근 조사에서 제가 유일하게 예. 김동연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내 적합도에서도 이제 김은혜 후보를 이겼는데요. 근데 제가 이긴 걸 보면 저희 지지를 보면 이게 네. 아주 특이합니다. 저는 민주당 어떤 후보하고 붙어도 제가 20대, 30대에서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기고요. 40대가 이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40대에서도 큰 차이가 안 나고요. 50대, 60대 또 그 연세 많은 분들로 가면 제가 이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대 포이론이죠. 그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저의 지지의 차이도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본선 경쟁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본선에서 이기려면 민주당 후보들을 상대로 젊은 층, 중도층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됩니다. 그게 소위 확장성이죠. 저는 국민의힘 어떤 후보보다도 제가 확장성이 있는 그런 정치를 제가 해왔기 때문에 중도층, 젊은 층에서 저한테 표심을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자 대결에서 앞서가시는데 김은혜 후보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 앞서는 거는 폭이 이 정도인데 당심에서 김은혜 후보가 앞설 때는 폭이 좀 크단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회견에서도 제가 저기 자막도 나오는데 정말 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제가 못마땅하시고 서운하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당원들께 정말 좀 그 마음을 풀어달라. 제가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제가 그 대신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기고 정말 경기도지사 도정을 잘해서 우리 당원들께 제가 보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원 투표가 12만 5천 명이 넘는 책임 당원들이 내일부터 표결을 합니다. 저는 그 많은 경기도의 우리 당원들께서 뭘 생각할 거냐. 이제까지 5번의 큰 선거를 내리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한번 이겨보자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우리 당원들한테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투표하실 때는 이길 후보 뽑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호소는 하셨지만 그래도 당원들의 마음이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하다못해 현역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옆에서 쫙 보필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상당히 적으시더라고요. 이걸 어떡할까요? 그게요. 저를 도와주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인터넷 캠프가 하나 더 있다고 할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경기도 경제도 유승민 이런 슬로건도 사실 청년들이 만들어 준 거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심은 저는 경기도의 경우에 이번 도지사 선거의 경우에 과연 위에서 누가 당협위원장이 오더를 내린다고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나 선택에 관계없이 우리 당원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 그거보다는 우리 당원들 중에 정말 당협위원장하고 가까운 당원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대다수의 당원들께서는 우리 이겨야 되는데 이길 후보 내자 그쪽으로 저는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는 경기도 성남 분당 갑에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정말 힘겹게 이겨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경기도 출신이 아니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애둘러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그거죠. 우리 마을 대표를 왜 옆마을에서 와서 하느냐라고 하는 그 도민들의 마음을 이제 뭔가 움직이려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이번 경기도지사를 선출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정책, 능력, 비전 이런 게 다 중요하지. 또 경제 문제 해결. 진짜 지역 연고를 따지는 거는
1%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는 이 후보가 어디 출신이냐는 거의 안 따지신다 생각하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민주당 후보님들이나 예. 상대 후보 쪽에서 그러는 거 아니냐 싶고요. 예. 제가 우리 김은혜 후보님 뭐 분당에서 정말 당선될 때도 열심히 도왔습니다만은 저는 23년째 이 거친 정치판 한복판에서 정치력과 정책 능력을 다져왔습니다. 저는 경기도는 진짜 크고 한 나라와 같기 때문에 경기도민들께서 정말 능력 있고 깨끗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큰 도지사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뭐 예를 들면 이인재, 김문수, 남경필 이렇게 쭉 훑어온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들 이제 뭐 국민의힘 전신이긴 합니다만 경기도가 그렇게 험지가 아니었는데 언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험지로 바뀐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총선, 예.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예. 또 이번 대선에까지 경기도는 우리가 계속 졌습니다. 예. 계속 5번의 큰 선거를 계속 진 곳을 어떻게 험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지사 시절은 과거 이야기고 예. 지금은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데인데 여기에 지방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고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싸가지고 경기도로 이사를 와가지고 서울에 출퇴근하는 그런 20대,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분들은 이념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고 젊은 층입니다. 예. 그분들 지지를 앞으로 얻지 못하면 경기도에서 선거를 이기기 힘들 겁니다. 예. 저는 거기에 제가 강점이 있다고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경기도민한테 이제 현안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비전을 제일 지금 밀고 계신 겁니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교통 문제하고 주택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교통 문제는 GTX ABC 노선뿐만이 아니라 김포 하남을 잇는 D 노선 그리고 예컨대 지하철 연장을 하는데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그거는 김포공항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사업을 제가 광역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연장 GTX 이거를 도지사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거고 경기도에도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경기도의 무주택자 이분들을 위해서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주택의 공급과 대출을 쉽게 해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거 예.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저는 경기도가 다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기는 경기도가 돼야 되는데 예. 경기도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제조. 경기도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제조업 비중이 진짜 높고 여기는 예. 우리나라 어떤 반도체, 자동차, 여러 가지 ICT 관련 그런 제조업,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네. 인재를 기르고 경기도에서 어떤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제가 대구 비행장을 예. 이전하는데 군용 비행장입니다. 아, 예, 그걸 예. 이전하는데 제가 8년에 걸쳐서 법을 만들고 8년에 걸쳐서 최종 이전 후보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걸 제가 16년 동안 해낸 사람입니다. 제가 수원 비행장만큼은 제 도지사 임기 중에 반드시 이전을 확정해서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는 예.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도 보면 균형이 좀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북쪽은 이게 예. 군사 안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규제도 많고 해서 그쪽에 따로 비전을 갖다 제시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쪽은 이제 듬성듬성 아파트만 있고 예. 산업과 일자리가 없습니다. 예. 산업이 없는 이유는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군사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다음에 팔당 그 상류층의 상수원 보호구역 예. 이런 것들이 경기도 전체에 있는 수도권 규제에다가 더해가지고 이런 규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도 무지거기 그쪽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북쪽을 경기도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가지고 산업과 기업이 들어올 공간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제일 집중할 거고 네. 그냥 들어오라 그러면 기업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남부 쪽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앞으로 경기도 북부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 국가 안보, 국방 이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 또 거기에 대해 터치를 한다면은 또 뭐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걱정이 있거든요. 수원의 전투기 비행장 이전이든 예. 또 경기도 북부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그런 규제든 저는 국가 안보를 조금이라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탄약고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엄청난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탄약고니까. 예. 그런데 탄약고가 옛날 수십 년 동안 아주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지하로 하고 여러 가지 기술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탄약고 주변의 규제 지역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거는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진짜 하수도 식수로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금과 같이 옛날식 수십 년 전 방식으로 그렇게 지역만 가지고 넓게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득을 해서 정부에 가서 국토부나 환경부나 산업부나 찾아다니면서 경기도 북부 발전을 위해서 이런 규제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규제를 푸는 해법까지 저는 도지사가 제시를 하면 저는 중앙정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당원투표입니다. 시작인데 예. 당원들에게 또 경기도민들에게 기회를 딱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정말 저희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여러분의 더 행복한 경기도 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경기도 사신다는 게 여러분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어려운 현안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4년보다 제가 정말 깨끗하게 다르게 우리 공직사회를 이끌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많은 그런 이 쌓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제가 다 새기고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덮고 이제는 미래로 같이 손잡고 나아가서 이번 선거에서 꼭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기는 후보 유승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일은 이제 김은혜 예비 후보를 이 자리에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